네, 미안. 다시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에 새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드린 장하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저희 여기 살고 있는 글라스고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저희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교에 관련된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 부분이나 진학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들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저희 글라스고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같이 있는 친구 치병이가 글라스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라스고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도시고요. 스코틀랜드는 에딘버러라는 수도가 있는데 에딘버러보다 어떻게 보면 크기로는 글라스고가 더 크고 또 에딘버러에서는 기차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런던까지는 기차로 약 한 5시간 정도, 그리고 버스는 뭐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기차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면 런던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라스고 쪽은,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조금 자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나중에 공부 마치시고 조금 좀 도시나 이런 번잡한 이런 것보다는 좀 자연 환경 같은 거 이쁜 곳을 많이 좀 둘러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라스고의 유명한 것들 이렇게 몇 가지 지금 적어 놨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차차 오시면은 또 하나씩 이야기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글라스고의 위스키가 아주 공장들도 많이 있고 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조선소 식빌딩 하는 곳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관광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좀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나중에 생활적인 부분하고도 겹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영국은 좀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비가 또 겨울에 한국이랑 좀 다르게 겨울에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편이고, 또 특히 비가 올 때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어요. 그래서 작은 우산 같은 거를 들고 다니시면 좀 쓰기가 좀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쉽게 부러지고 망가지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여기 사람들은 대부분 비를 많이 맞고 다니는데, 혹시 비를 맞는 게 조금 불편하시다 싶으시면 그런 방수되는 옷이나 아니면 우비 같은 거를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딱 지금 시즌인데, 여름 시즌에는 또 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밤 10시 정도까지도 해가 안 지고 굉장히 밝은 그런 시간대를 유지하기 때문에 또 여름에는 굉장히 활동하시기 좋으실 거고, 또 공원 같은 데도 사람들 많이 가서 앉아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공원 같은 거 산책하시기도 되게 좋습니다. 대신 이제 겨울에는 해가 굉장히 한 4시 되면 해가 지고 굉장히 짧고 또 습하고 우중충하고 날씨는 좀 안 좋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라스고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 컨트롤을 가져갈 수 있죠? 네. 이제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 지원하시기 전에 아마 대학 관련해서 많이 찾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을 한 8년, 9년째 있으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그 대학 캠퍼스가 시티 한가운데 있다는 게 아닐까. 잠시만요. 돌아가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죠. 학생들 기숙사가 시티센터에 있다 보니까 사실 뭐
뭐 어떤 뭐 문화생활이라든지 뭐 학교 공부하기 등등에 대해서 아주 최적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종 저희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의 이제 캠퍼스를 이제 캠퍼스 in the heart of Glasgow City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정이 있으신 분들도 대학이 시티센터에 있다 보니까 사실 어디에 사시더라도 그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글라스고 뭐 한 10마일 반경까지도 사시더라도 충분히 학교에 출퇴근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구글 맵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 학교 캠퍼스고, 그다음에 요쪽 그 왼쪽에 있는 곳이 다 이제 시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학교 이제 설립 이제 구성을 잠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들어오는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조금은 그래도 감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네,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은 스코틀랜드에서 세 번째로 큰 대학입니다. 에든버러, 그리고 글라스고, 그다음에 스트라스클라이드 이렇게 세 번째고요. 요게 2020년 기준인 것 같아요. 그 학생 수가 한 22,0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제 존 앤더슨이라고 하시는 이제 그 교수님께서 저희 학교를 1796년도에 설립을 하셨는데요. 이때가 이제 한참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던 단계에서 예전에 이제 대학이라고 하면 주로 뭐 신학, 철학, 그리고 역사 등등 이런 쪽 인문학 쪽 베이스로 된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엔지니어링 하면서 실용적인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세운 게 바로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역사를 찾아보시면 글라스고가 산업혁명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스트라스클라이드가 대학으로서 많은 지식인들을 양성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크게 이제 4개의 단과 대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이게 한국어로 하면 이제 공대죠. 그럼 사이언스가 자연대, 그다음에 휴머니티, 소셜 사이언스가 인문 사회, 그리고 비즈니스 스쿨이 이제 비즈니스 이렇게 4개의 단과 대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각각의 단과 대학은 이렇게 엔지니어링 그 대학은 총 8개의 학부가 있고, 그리고 여기 소셜 사이언스는 7개, 그리고 이제 과학 쪽은 5개, 그리고 비즈니스 스쿨은 8개, 이렇게 각각 학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네이버 아키텍처 오션 앤 머린 엔지니어, 여기 학부는 여기 단과대학, 엔지니어링 단과대학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부속 학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클리어하시죠? 네. 요거는, 네. 대학 주요 랭킹인데요. 제가 여러 가지 랭킹을 조사하다가, 뭐, 그나마 좀 랭킹이 잘 나온 거를 일단 뽑았습니다. 저희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은 영국, 전체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사이즈가 그렇게 큰 대학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엔지니어링하고 비즈니스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랭킹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대신에 세부적인 지표들을 살펴보면은 좀 깜짝 놀라실 만큼 좋은 네, 지표들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 가디언 기준으로는 2021년도에 저희가 한 15위 정도를 했고 영국 내에서 2022년도 기준으로는 한 18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죠? 그 크라이테리아죠. 이제 점수를 매긴. 그렇고 네, 요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요거는 뭐냐면 저희가 그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에 이제 학부 학생들이 입학을 할 때 그 이게 엔트런스 스탠다드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수능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능 점수로 따졌을 때는 아이고. 네, 수능 점수로 따졌을 때는 저희 스트라스클라이드가 영국 내에서 이 글라스고 대학하고 동률이거든요. 이게 넘버 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세인트 앤드류스, 캠브리지, 옥스퍼드 다음에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과 글라스고 대학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유능한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학부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임페리얼 칼리지나 아니면 에든버러 대학보다도 훨씬 더 엔트런스 스탠다드가 높죠. 스트라스클라이드가. 그리고 또 이제 세부적인 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로 4개 단과대학에 총 몇 개죠? 한 20여 개의 이제 학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각각의 학부별로 영국 내 랭킹을 이렇게 매겨보면 제가 주요 한 10위권 정도 되는 랭킹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엔지니어링 한번 보실까요? 엔지니어링 전 학부가 탑 10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영국 내에서.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네이버 아키텍처, 오션 앤 머린 엔지니어링은 1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비즈니스 스쿨이 되게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스쿨도 이제 어카운팅 파이낸스 쪽이 한 2등 정도의 마케팅 3등, 그리고 이제 MBA는 한 8등 정도 이렇게 되고 나머지 과목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 그 조선해양 마린 엔지니어링 학과 관련된 랭킹인데요. 요거는 이제 영국 랭킹이 아니라 세계 랭킹입니다. 저희 작년에 실시되었던 그 저희 저 조선과 이제 세계 랭킹을 매겼을 때 저희 스트라스클라이드가 이제 4위, 전체 4위를 기록을 했고요. 보시면 이제 중국 대학들이 강세입니다. 중국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과 자체가 규모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뭐 교수진만 해도 한 100명이 넘는데도 여기 상하이 자우뚱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하얼빈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는 이제 NTNU 이쪽이 저희보다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이쪽은 저희가 커버하지 않는 마린 그 뭐라 그러죠? 마린 사이언스, 그러니까 생물 있잖아요. 그 해저 생물학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조금 더 그 다이버시티가 넓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영국 내에 이게 조선과가 있는 대학들이나 이제 국내 대학교들을 보시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저희 스트라스클라이드가 마린 엔지니어링 조선해양이 굉장히 강대라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제 넘어가서 이제 학사 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아마 이제 가이드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학기가 9월 12일부터 그 퍼스트 시멘트, 그러니까 1학기가 9월 12일부터 1월 6일까지로 이렇게 오피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다고 이제 9월 12일 날 전에 와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9월 12일부터 18일까지는 웰컴 앤 디벨롭먼트 위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적응 기간 그냥 이렇게 캠퍼스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뭐 학교 등록하고 뭐 등등 그런 것들을 하면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 뭐 저기 웹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그 자기 과목들이 어떻게 개설이 되어 있는지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친숙화를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영국에 와서 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물론 일찍 와서 준비를 하면은 더할 나위 없지만, 근데 일정이 안 맞으시다면 사실은 19일부터 그 준비가 되셔도 돼요. 요때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월 19일이 그 퍼스트 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뭐 그냥 특별한 날이고요. 요것보다 제가 그리고 이 세컨시면 요것보다 제가 조금 더 잘 나와 있는 테이블을 요걸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이시죠 이제? 자, 보세요. 요 때부터 이제 우리 학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럼 9월 19일 날이 이제 실제 1학기 수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윅 1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리고 학기는 11주입니다. 11주. 그러니까 11월 28일주가 되는 데가 이제 11주에 요때까지는 이제 무조건 수업을 하는데 10주까지는 그 일반적인 수업이고 11주 차는 뭐냐면 리비전 위크라 그래서 그냥 뭐 교수님이 그냥 오셔서 뭐 시험 문제 관련된 팁을 준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할 때 뭐 필요한 팁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질문을 한다든지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10주 동안 강의를 듣고 11주 차에는 뭐 시험 관련된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1주 차가 지나면 여기 2주 있죠.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요 2주 동안 1학기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는 중간고사가 없어요. 그 영국 대학은 무조건 기말고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 중에 본인이 신청하신 과목들이 이렇게 이제 시험이 배정이 될 거예요. 그거는 아마 보통 한 7, 8주 차 되면 알려줄 테고, 그다음에 시험을 이제 끝나게 되면 끝남과 동시에 이제 크리스마스 브레이크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크리스마스 브레이크가 3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3주. 12월 19일부터 1월 2일 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 내 시험이 요 2주에 걸쳐 있는데 1주 만에 다 끝이 난다. 그러면 나의 베케이션은 4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베케이션은 사실 내 시험이 끝나는 날 기준으로 요 세 번째 그 위크가 끝나는 것까지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4주가 될 수도 있고 뭐 3주밖에 안 될 수도 있죠.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렇게 뭐 길게 이렇게 느려서 보는 경우에 좀 점수를 잘 받을 가능성이 있고, 뭐 초반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뭐 가족 여행이나 아니면은 좀 개인 시간을 가지는데 좀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브레이크가 끝이 나게 되면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2학기도 보시면 1월 9일 요주 있죠. 24주라고 되어 있는 여기는 그 디벨롭먼트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다시 그 2학기 그 강의 커리큘럼 보시고 뭐 친숙화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2학기의 시작은 1월 16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 크리스마스 브레이크가 내가 1학기 시험이 끝나는 날과 동시에 1월 16일, 그러니까 1월 15일까지라고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하십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꼭 네, 알아두시면 좋은 팁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수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10주 진행이 되고 11주에는 이제 리비전 그 Q&A 세션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2학기는 조금 다른 게 1학기 때는 시험을 보고 그 휴가가 있었잖아요. 그 뭐죠? 방학이 있었잖아요. 근데 2학기 때는 2주 브레이크를 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봐요. 이게 조금 안 좋은 건데요. 11주 강의가 끝이 나게 되면 스프링 브레이크라고 해서 이제 부활절 그게 있거든요. 저 헐리데이가 있거든요. 그게 2주입니다. 여기 4월 3일주하고 4월 10일주, 36주, 37주차 되는 요기고 요게 끝이 나면 이제 2학기 시험이 시작이 되거든요. 2학기 시험은 조금 1학기 때보다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와이드하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5주에 걸쳐서 보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첫째 주, 둘째 주 아니면 뭐 길게 가면 한 셋째 주 정도까지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학기 시험이 끝이 나게 되면 학사과정 학생들은 이제 그냥 집에 가시면 되고 석사 학생들은 이제 그 세메스터 3가 있잖아요. 그 논문 쓰는 시간. 요때부터 보통 8월 말 맞나요? 8월 초인가? 네, 그때까지 이제 졸업 논문을 작성을 하셔서 그리고 이제 제출을 하시면 그 이제 석사가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리고 학사 거는 제가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 학사도 그 학사는 120학점인가 아마 그런데요. 일단 석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1년 과정이잖아요. 저희 석사가. 그러면은 총 180학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그 한 과목당 10학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제가 한 과목을 듣는다. 그러면 그게 10학점이거든요. 10크레딧이에요. 그러니까 총 8과목을 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이게 수업을. 그리고 그룹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보통 2학기 때 다른 그 친구들하고 한 학기 내내 이렇게 그룹으로 리서치를 하면서 하는 프로젝트. 그게 40크레딧이고 그다음에 인디비주얼 프로젝트 요게 이제 개인 논문 쓰는 그 시간입니다. 요게 60크레딧. 이렇게 합쳐서 이제 180크레딧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 크레딧을 받았을 때 이제 학위 평점이 크게 세 개로 나눠요. 크게 보면 네 개죠. 그게 뭐냐면 전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디그리가 이제 디스팅션이라고 하는 디그리가 나가고 뭐 70점이든 80점이든 90점이든 상관없이 그냥 디스팅션, 그러니까 최고 학위가 나가고 60점에서 70점 사이일 때 이제 메리트라고 하는 이제 디그리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50점에서 60점에서는 그냥 패스. 그리고 석사 기준으로 50점 미만이면 페일이 됩니다. 학사 기준은 40점 미만. 학사가 조금 점수가 좀 더 낮습니다. 그럼 이게 페일을 하면 끝이 나느냐?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이게 조금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는데 사실 제가 그걸 준비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그룹 프로젝트나 인디비주얼 프로젝트는 절대 페일을 하시면 안 돼요. 페일을 하기도 어렵지만 요거는 재시험이 없습니다. 요거 페일하는 순간 그냥 바로 네, 집에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수업 과목들은 이제 8과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8과목 중에 예를 들어 제가 한 과목을 뭐 50점을 못 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그 학교의 정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과목이 점수가 좋은데 한 과목이 50점이 미만이다. 이러면 컴펜세이션이라 그래서 그냥 봐줘요. 근데 제가 다른 과목은 다 괜찮은데 두 과목이 50점 밑에다. 뭐 이렇게 되면 그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재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50점 미만이라고 재시험이 있다기보다는 이게 만약에 막 말도 안 되게 20점이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그 계산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재시험의 기회는 있고 그 재시험을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뭐 학위를 받는 데는 그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두 과목 이상 페일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세 과목까지 페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금 복잡해져요. 이 재시험을 보는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페일을 하더라도 두 과목 이하로 하시고 그 다음에 페일을 하더라도 절대 30점 이하로 페일을 하지 마세요. 한 40점대 이 정도로 페일 하시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혹시 막 너무 페일을 해버리면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페일을 시키기 위해 결코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다 졸업을 시키기 위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어, 그, 그 학생분들께서 조금 정성만 보여주신다면 충분히 60점 이상 다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생활편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네, 다음 제가 그 컨트롤 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컨트롤 요청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요청했습니다. 안 됐나요? 다시 할까요? 잠깐만 재현아. 네. 디클라인 하시죠. 다시 리퀘스트 해줄래? 오케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컨트롤 하다. 근데 한번 눌러볼까? 되네. 죄송합니다. 이게 클릭은 되는데 뒤로 가기가 안 되네요. 한번 다시 뒤로 한 칸만. 이거 왜 이래? 네, 제가 그 글라스고의 생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 와이프가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미팅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단 설명을 해드리고 그 이후에 그 자세한 거 궁금하신 거는 이제 뒤에 Q&A 세션에서 물어봐 주시면은 이제 더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라스고 지도인데요. 이게 밑에 보시면 이 사이트가 있는데 이 글라스고의 지역 범죄율 그리고 학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해서 살기 좋은 지역과 살기 안 좋은 지역을 이제 표시해 놓은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제 파란 색깔이 좋은 거고요. 이제 빨간 색깔이 조금 위험한 지역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지내실 곳을 정하실 때 이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이제 정하시면은 이제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여러 지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이스트 지역이나 이스트 엔드 지역이나 고반 이런 지역만 피하시면 이제 뭐 나머지는 뭐 다들 뭐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분들이 오실 거면 이제 학교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위에 이제 비숍 브릭스나 비어스텐 뭐 또는 뭐 폴록실드 밑에 이제 뉴턴 밀즈 뭐 그런 데가 이제 살기 좋은 곳입니다. 보통 네. 뭐, 아, 네. 이제 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시티 센터 쪽에 이제 살게 되실 텐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학생 기숙사들이 이렇게 빨간 점으로 표시된 곳에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여기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뭐 여기 뭐 니도나 아니면은 뭐 스튜던트 루스트에 뭐 이거 도비스 포인트 또는 뭐 여기 노벨 뭐 또는 클라이드 하우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이제 비교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그런 사이트들 비교하셔서 이제 가격이나 이제 방 종류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고요. 이제 학교에도 기숙사가 있긴 한데 이제 학교 기숙사나 사설 기숙사나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사설 기숙사가 좀 더 깔끔하고 살기 좋으니까 아무래도 사설 기숙사 쪽으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학생들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제 빨리 구하지 않으면 구하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네. 있고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는 사이트들인데 이제 왼쪽에 있는 라이트무브, 쉐어룸, 주플라 이런 데는 이제 렌트해서 방을 렌트해서 이제 사는 그런 거를 구할 수 있는 사이트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엠버 스튜던트 이런 거는 이제 학생 기숙사들을 좀 더 정리해 놓은 그런 사이트들입니다. 집을 들어가려고 할 때 아무래도 레프리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지금 현재 영국의 글라스고의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들만 이 레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병욱이 형 같이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네,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제 집을 사시거나 아니면 또 차를 구매하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따로 이제 연락 주시면은 더 자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거는 이제 스트라스 코리안이라고 이제 병욱이 형이 이제 운영하시는 이제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여러분들 그 이제 후기나 이런 팁 같은 거를 남겨놓은 블로그 형식의 글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의료 시스템인데요. 영국 의료 체계는 이제 NHS라고 해서 이제 공공의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료로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비자를 신청하실 때 이 비용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시면은 이제 신청해서 가시면 되는데 이거를 영국에 도착하시면 이제 숙소 근처에 있는 GP를 찾으셔서 이제 등록을 하셔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GP에 연락하고 방문하시면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 의료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의료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다고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약을 잡고 그럼 또 며칠 이렇게 딜레이 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긴급 시에는 이제 이머전시 이제 응급실로 바로 가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링거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제 한국 의사에게 연락하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방법들을 같이 활용하셔서 네, 응급 시에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스트라스 클라이드 코리안 이 홈페이지에 이제 글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은행인데요. 은행은 이제 계좌 신청하고 카드를 발급받기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제 절차는 이제 학교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학교 시스템 페가수스에 들어가서 뱅크 레터를 발급받으시고요. 그러고 이제 은행을 방문하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필요 서류들을 제출해라 뭐 이렇게 또 연락이 오고, 그러면은 그걸 또 제출하고,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우편으로 계좌 정보랑 카드 이런 것들이 날라오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가 약 한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 가끔 이제 1년씩 왔다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은행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뭐 몇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을 사용하다 보면 뭐 현금을 인출한다거나, 현금을 다시 통장에 넣는다거나, 또는 뭐 송금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약간의 제약이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제 위쪽에 있는 제1금융권 은행들을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 리스트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고요. 이제 그래서 이런 브랜치에 가서 뭐 신청을 하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쇼핑 팁인데요. 이거는 이제 무엇을 사려면 이제 어디를 가야 되냐 이런 리스트인데, 위쪽으로 갈수록, 리스트의 위쪽으로 갈수록 이제 가격은 비싸고 대신 퀄리티가 좋은 곳들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각자 이제 기호에 따라서 이제 가시면 되고요. 이불 베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넥스트나 이케아 뭐 이런 데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이제 밑에 이제 그릇 같은 것도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케아 이런 데 가서 사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TKmaxx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는 없는 시스템이긴 한데 이제 좀 아울렛 느낌입니다. 이제 그 TKmaxx에서 물건들을 이제 떼와서 이제 파는데, 이게 뭐 이 TKmaxx도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마트인데, 이거는 장 보실 때 가시는 곳인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위쪽으로 갈수록 이제 가격은 비싸고 대신 품질은 좋고, 그리고 밑에 갈수록 이제 가격이 합리적인 곳이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화장품, 샴푸, 약 이런 것도 부츠나 슈퍼드러그 이런 데 가서 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생활용품은, 학용품은 라이먼 페이퍼 체이스, 또 집수리, 영국은 집을 이제 직접 수리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어서 이제 그런 집 자재나 뭐 필요한 공구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B&Q에 가시면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또 커리스 PC 월드 또는 뭐 아마존을 통해서도 많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아고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매장형 아마존 느낌입니다. 가서 제품을 이제 고르면 이제 직원이 창고에서 제품을 찾아서 이제 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파운드랜드는 다이소 같은 느낌인데, 여기에서 한국 돼지포를 팔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거 1파운드면 살 수 있으니까 뭐 혹시 가지고 오신 것이 부족하시거나 뭐 필요하시면 이제 파운드랜드에 가서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트코인데, 이거는 뭐 한국에도 있다시피 이제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인데, 사실 과일이나 뭐 고기, 생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코스트코가 품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오시는 분들은 뭐 코스트코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 식품을 살 수 있는 마트들입니다. 이거 한국 슈퍼마켓은 없는데 이제 중국 슈퍼마켓에서 한국 물품들을 살 수 있거든요. 이제 시우나 매튜, 충잉, 림즈, 아이마트, 오카 이런 곳들이 있는데,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티센터 근처에도 갈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뭐 쌀을 살 수도 있고요, 김치를 살 수도 있고, 뭐 양념, 뭐 간장이나 고추장, 된장 뭐 이런 거 다 파니까 이런 곳에서 이제 사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은 이제 양을 많이 시키거나
또는 뭐 여기 없는 거를 한국 제품을 주문하고 싶으시면 이제 런던에 있는 H마트나 SK마트 이런 곳에서 인터넷으로 배달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키면은 배송이 되어서 옵니다. 다음은 이제 추천 여행지인데 이것들은 이제 차차 오셔서 이제 뭐 이 프레젠테이션이 아마 제공될 거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이제 지내시는 동안 좀 더 재밌는 글라스고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캐슬들도 있고요. 네. 이상입니다. 형, 제가 원격 제어 요청하겠습니다. 되네. 네, 저희 여기 글라스고에 이미 경험하신 석사, 박사 그 선후배님들 후기를 좀 모아봤는데요. 예를 들어 학교 기숙사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학교 기숙사의 장점은 학교 도서관 그리고 기숙사 그리고 저기 스트라스클라이드 헬스장이 또 크거든요. 그 헬스장, 강의실 이런 게 거리적인 측면에서 가깝고요. 그리고 그 룸메이트들과 마음이 잘 맞는다면 즐거운 생활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단점은 이제 저희 한국인들이 그런 영어권 국가가 아닌 곳에서 지내다 보니까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이렇게 완전 한국인 친구들과 이렇게 허물없이 지내는 그런 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티를 좋아하거나 음악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살게 되면 소음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이 작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 일부 기숙사의 경우는 화장실을 공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지 않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설 기숙사 경우에는 찾아보면 그러니까 공용 주방을 쓰는 그런 기준으로 한 주에 110파운드 정도 아마 그 가격이 가장 저렴하지 않나 싶어요. 이 정도 가격에서 플랫을 좀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치도 학교와 좀 가깝고 그리고 또 치안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좀 안전하고 합니다. 시티센터 근처여서. 그리고 스텝이 친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뭐 가격이 싸다 보니까 방이 빨리 나가고 건물 구조는 건조하고 방음이 잘 안 되고 영국 대부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하게 되면 한 3, 4천 원 정도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좀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이제 마치거나 거의 마친 선후배님들 이제 유학 후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신입생 분들한테 뭐 이렇게 좀 전달해 주고 싶은 정보가 됐습니다. 최재우 학생이고 석사 과정을 작년에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선박 관련 데이터 관리 회사에 근무 중이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값진 경험을 하기 위해 유학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알려주는 거는 이제 석사 과정은 아까 정병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 3학기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수업 석사이기 때문에 1학기, 2학기는 주로 수업이 주를 이루고 뭐 9월에 개강을 해서 3달간 첫 학기를 끝내고 짧은 방학 후에 뭐 2학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 논문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한국과 영국 수업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냐 물어보니까 뭐 과목마다 그룹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 뭐 학생들끼리 그룹을 이루어서 한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같이 결과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는 그런 것들이 좀 한국과 차이가 있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동을 못했고 친구들도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업의 차이는 그룹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접속해 있는 황인식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연도 석사 과정이고요. 현재 석사 과정 마무리 중입니다. 장점으로는 확실히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고 합니다. 뭐 마음만 먹으면 더 할 수
뭔가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경제적인 부분이 확실히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학비와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든다고 하는데 1년에 학비가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좀 많이 상승을 합니다. 저희 학과가 이번 년 그러니까 2022년, 2023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3,750만 원, 3,800만 원까지 올랐더라고요, 학비가. 그러니까 꽤 학비 면에서는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처음 석사를 선택할 때 이제 내가 할 수 있을까란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선택이 되겠지만 본인이 공부랑 안 맞아서 할 수 있을까란 생각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다시 공부를 하리란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석사 공부가 본인의 인생을 바꾸는 기회보다는 본인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기회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송순석 교수님이죠. 지금 현재 인하대학교 조선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이렇게 2018년도에서 2020년도 저희 학부에서 박사를 졸업했습니다. 뭐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뭐 박사 과정은 수업 없이 개인 연구에만 집중하는 방식이고요. 뭐 개인마다 박사 과정을 진행하는 방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분이 추천하는 걸로는 학위 논문을 먼저 작성한 뒤에 이제 학술지로 논문을 제출하는 것과 그리고 학술지 논문 등을 먼저 쓰다가 학위 논문으로 하나로 엮는 방법.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연구 분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뭐 후자의 방법을 선택해서 잘 졸업하시고 이렇게 직업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번 연도에 이제 박사를 마치게 되는 이제 배용석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께서 이제 석사 박사를 전부 다 외국에서 경험을 하셔서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영국에서 박사의 장점은 주도적인 연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연구 주제에 대해서 개인의 이제 주도적인 연구를 뭐 지도 교수도 독려를 하고 자유롭고 존중받는 대학원 환경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또 빠른 박사 학위가 취득하기 가능하기도 하고요. 뭐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 자유롭고 편리한 유럽 여행, 그리고 영국 생활 및 가치관을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자녀들과 함께일 경우에는 이제 영어 교육의 기회도 제공이 되고요. 학위 취득 후에 다양한 취업의 기회, 그리고 뭐 국내 대학보다 한국 취업 시에 좀 유리하게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점으로는 박사인 경우에는 연구에 대한 이렇게 주제가 없거나 개인의 의지가 부족할 경우에 학위 취득 시간이 길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이제 본인의 연구와 생활에서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뭐 상대적으로 또 높은 학비, 생활비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장학금 면에서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석사 과정의 장점도 아까는 같고요. 단점은 1년 3학기제로 인하다 보니까 1, 2학기가 수업, 그리고 3학기가 논문이다 보니까 쉽지 않는 석사 일정입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반년 정도만 수업을 하고 마지막에 논문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뭔가 깊은 지식을 취득하기에는 좀 짧은 기간이죠. 그리고 과제 및 시험, 논문 등으로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요. 또 뭐 높은 학비와 생활비, 장학금 부족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장하영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현재 졸업하시고 이제 박사후 과정에 계시고요. 여기 계시니까 직접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박사를 마치고 지금 연구원으로 여기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에서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장하영입니다. 근데 오전에도 아까 이거 유학 후기 관련돼서 설명한 대정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앞에 유학 후기 남겨주신 분들이 이미 관련돼서 제가 하고 싶은 장단점은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요. 대정이랑 나눴던 이야기 중에서 좀 되게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여기 새로 오시는 분들마다 다 저마다 어떤 목표하시는 바가 있으실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여기 이미 유학을 한 사람들과 좀 클리어하고
좀 분명하게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저는 석사로 여기로 왔는데 석사로 오기 전에 영국 유학은 이럴 거야. 내가 유학을 마치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 돼 있을 거고 뭐 나는 유학을 마치면 나의 플랜은 이렇게 저렇게 될 거야라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제가 유학을 하러 오기 전에 제 친구가 이미 여기서 유학을 하고 있어서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생각한 거랑 많이 달랐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오히려 제 목표나 제 계획을 듣더니 현실은 이래. 아마 너가 생각한 거랑 유학을 막상 오면 다를 거야. 그 부분은 이렇고 저렇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유학을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 친구가 했던 말들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서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줬구나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유학을 맨 처음에는 계획을 석사를 1년짜리 한 번 하고 한국에 돌아갈 계획이 있었는데 저는 유학을 마치면은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될 거라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1년 뒤면은 내가 여기 있는 외국인 친구들하고 아무런 문제나 무리 없이 영어로 100% 완전히 어려움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유학을 와보면 1년으로는 되게 어렵구나 그게. 그리고 어, 영어를 정복한다는 게 그냥 몇 년 안에 그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 오늘 새로 오시는 유학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혹시 그런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치나 계획이 있으시면 함께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좀 더 Q&A 시간에 가지면은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 관련된 저희 주요 링크가 이렇게 3개 정도 있는데요. 정보 아까 저희가 여기 앞에서 드렸던 정보를 여기 정병욱 교수님께서 스트라스 코리안이라는 한인 홈페이지 여기 스트라스 클라이드 한인 홈페이지를 만드셔가지고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앞에서 이미 유학하신 분들의 다양한 후기도 여기에 올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뭐 여기 저희가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정보들을 공유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희 여기 글라스고에 한인교회가 한 군데가 딱 있는데 거기에서도 꼭 교회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좀 글라스고 전체적으로 글라스고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뭐 어떤 행사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정보를 받으실 수 있고 또 글라스고 한인회 페이스북 주소도 있으니까 여기에 한인회 회장님이 되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3군데 홈페이지에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